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9강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커말 실기 과정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말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고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베이스 함수, 줄여서 D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 열기 단추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역할과 구성에 대해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sum, average 등등 함수 앞에 조건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기본적인 함수에서는 구할 수 없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나이의 합계를 계산할 땐 sum을 쓰면 되지만 부서가 총무인 나이의 합계와 같이 조건을 바탕으로 한 합계를 계산할 땐 dsum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단순한 계산이 아닌 조건이 들어있는 복잡한 계산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사용되는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인수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의미는 하나의 함수만 익히게 되면 나머지 함수는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수의 구성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전체 범위, 열번호 필드, 조건 범위 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어로 표기된 것을 보면 전체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열번호 필드는 필드, 조건 범위는 크리테리어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알았으니 1번 문제부터 풀어보면서 함수에 대해 익숙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서가 총무인 나이의 합계를 구하여 B15셀에 표기를 하랍니다. B15는 여기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dsum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는 한 다음에 dsum을 이렇게 한번 써보고 뭐 처음 하는 내용이니까 엑셀에서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풍선도마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참고로 한번 눈길 한번 주시고 이런 다음에 가로를 열어주면 제가 아까 영어로 표기해 놓은 이 인수가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로 해석하시면 돼요. 전체 범위. 필드는 열번호 필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열번호 필드. 크리테리어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 범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크리테리어를 이렇게 조건 범위라는 말로 좀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인수를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전체 범위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범위란 표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전체의 필드에서 레코드까지의 구조를 다 잡아주는 게 바로 전체 범위입니다. 이렇듯 다른 함수와 다르게 이 함수는 필드를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코드만 계산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필드에서 레코드까지 잡아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전체 범위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수인 열번호나 필드는 무엇이냐? 얘는 사실 제가 덧붙여야 할 말이 있는데 그냥 열번호나 필드가 아니라 계산할 열의 번호나 계산할 필드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 우리가 총무팀의 나이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총무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이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나이의 열에 해당하는 열 번호를 찍어주는데 이 열의 번호는 어떻게 해서 세릴 수 있냐면 전체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 전체 범위에서 나이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렇다면 열 번호는 4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아니면요, 나이가 들어있는 필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어있는 필드는 바로 이 셀에 있네요. 여기요. 여길 클릭하셔도 됩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하셔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계산할 열의 번호, 계산할 필드, 즉 열번호 필드가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인수였습니다.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예요. 사실 크리테리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조건 범위로 적었냐 하면 얘는 좀 특이해요. 그냥 총무가 조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가 총무냐? 부서가 총무이다 뭐 이걸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서와 총무를 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부서와 총무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문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서와 총무를 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총무부에 해당하는 나이의 합, 그러니까 여기 김백지의 나이, 그리고 또 보면 이다오도 총무부죠. 그 다음 김샤크도 총무부죠. 이 3개의 자료의 합계가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 열번호 필드, 조건 범위 세 가지 인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점만 잘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의 이름은 앞서서 배웠던 기본 함수의 의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sum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는 합계이지만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적혀있는 dget이라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값을 추출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져올 때 d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신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직책이 과장인 직원들의 급여 총액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 D14셀에 들어갈 함수식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엑셀 화면에서 이걸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에서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책이 과장인 급여 총액의 합을 D14셀에 해당하는 이곳에다 구해볼 건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합을 구해야 되니까 sum을 써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sum은 안 되고 dsum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럼 d함수의 인수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d함수는 전체 범위, 열번호 필드, 조건 범위 이 세 가지를 인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 맞게끔 넣기만 하면 돼요. 전체 범위란 표의 필드에서 레코드까지를 의미하죠. 그럼 이 표의 필드에서 레코드까지는 A3셀부터 E11까지를 잡으시면 되겠죠. 이게 전체 범위가 되겠고요. 열번호 필드명은 사실 계산할 열의 번호, 계산할 필드 찍어주시면 되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급여 총액이잖아요. 이 급여 총액에 해당하는 열이 A3셀부터 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5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급여 총액이 들어있는 필드, 즉 2, 3셀을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5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범위는 직책이 과장이라는 거였는데요. 직책 과장은 이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책과 과장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들어있기도 한데 지금은 왼쪽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결과적으로 직책이 과장인, 그러니까 이 두 친구와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에 해당하는 요 합계가 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합계와 이쪽에 있는 합계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듯 직책이 과장인 급여 총액의 합은 이러한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 조건 자리에 이게 잘못 썼어요.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D13까지 적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3, 4번은 인수의 순서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2번의 내용 보겠습니다. 수식 Daverage를 적어놓고 전체 범위로 여기 열번호 필드로 이것, 그 다음에 조건 범위로 요걸로 잡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상황을 엑셀에서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보시다시피 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수식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체 범위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표의 필드에서 레코드까지 잡았다라는 게 전체 범위고요. 그 다음 열번호 필드명은 우리가 수학량에 해당하는 열의 번호인 4를 적어도 되고 수학량이 들어있는 D4셀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선 좀 특이하게 수학량을 문자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지금은 뜻이 통하니까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할 때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조건을 좀 넓게 잡았죠.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조건을 넓게 잡아도 D함수는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고급 필터에서 사용했던 조건과 동일하죠.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면 나무가 배이면서 같은 줄이니까 엔드로 봐야죠. 높이가 10초가 이면서 높이가 20 미만인 거. 그러면 배이면서 높이가 10초가 20 미만인 정보가 누가 있는지 볼게요. 우선 배는 여기 세 개의 레코드가 있고 높이가 10초가 20 미만은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코드와 요 레코드에 뭘 계산합니까? 수학량을 계산해야죠. 그러면 14와 10에 해당하는 수학량에 뭘 계산해요?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Daverage니까요. 그죠? 그럼 14와 10을 더하면 24가 되겠고 이 값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서 결과적으로 12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해서 10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급 필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3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고자 할 때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아는 거니까 올바른 거 구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또한 엑셀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dcount와 dcount a 함수를 쭉 열거를 해놓았는데요. 이거 풀어드리기 전에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count와 count a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count는 숫자의 개수만 세릴 수 있고 count a는 들어있는 개수를 세리는 거죠. 그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알고 4번 지문부터 수식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4번 지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엔터를 쳐보면 2라는 숫자가 나와요.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범위는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조건은 몸무게가 70kg 이상이다 라는 거 똑같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됐고, 여기 세 번째 열을 계산한다라는 이 열 번호만 보시면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정보는 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는 몸무게가 70kg 이상인 키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77과 162에 해당하는 이 개수인 2가 나올 거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3번 지문에서도 똑같습니다. 177과 162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개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몸무게가 70 이상인 키니까요. 그죠? 그러나 2번 지문은 조금 다릅니다. 2번 지문의 전체 범위 똑같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똑같은데 두 번째 열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여기요. 그럼 몸무게가 70kg 이상인 두 번째 열은 구독과 좋아요라는 글자잖아요. 이 글자는 dcount a로 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는 두 개가 있다라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반면에 1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똑같이 적혀 있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를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count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의 개수만 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선 구독과 좋아요가 숫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어때요? 0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count 함수를 쓸 때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있는 그 열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2, 3, 4번은 다 맞는 말로 볼 수 있겠죠. 앞서 보신 것처럼 합계를 계산하려면 sum, 평균을 계산하려면 average 등을 활용해서 쓰면 됐는데요. 조건이 있는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선 앞에다 d를 붙여주면 됐죠. 이러면 d 함수, 바꿔 말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된다 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에 맞는 무언가를 구해주는 함수로서 dsum을 사용하면 조건에 맞는 합, daverage를 사용하면 조건에 맞는 평균,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중에 dcount를 사용하면 조건에 맞는 숫자 개수, dcount a는 조건에 맞는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 다 동일하다 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전체 범위, 두 번째는 열번호 필드,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한다 했고요. 전체 범위는 표의 필드에서 레코드까지를 의미하고, 열번호나 필드는 계산할 곳의 열의 번호 또는 계산할 곳의 필드를 클릭하시면 된다 했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범위로서 잡아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